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5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제 51번. 슬로스 36의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4극의 이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 매상의 슬로스와 총 코일수는 이렇게 물었네요. 자, 동기발전기에서 총 슬로스가 36이고 여기에 3상4극 이층권을 사용하며 매극 매상의 슬로스와 총 코일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코일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아놓은 것이 코일입니다. 그래서 권수는 몇 회가 감겨있든 이게 하나의 코일이 되거든요. 그게 코일이 되는 것입니다. 코일. 이것이 한 홈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나 홈에 이렇게 각각 홈에 도체가 들어가거든요. 홈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홈은 이층권을 쓴다는 얘기는 요 한 묶음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 한 묶음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묶음이 들어가는 게 이게 이층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묶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코일 하나에 묶음이 두 개가 있고 한 홈에 코일이 두 개 들어가니까 요 코일의 수와 이 코일의 수와 이게 코일인데 이 코일 수와 무엇은 같아야 된다? 코일 수와 홈수는 항상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홈수, 슬롯수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자, 그래서 슬롯이 36 슬롯이니까 당연히 코일 수도 몇 개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되니까 이런 홈이 36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극 매상의 홈수라는 걸 무엇이냐? 매극 매상의 홈수라는 것은 동기발전기 고정자가 이렇게 전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자 이렇게 철심이 있죠? 철심이 있고 여기 계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계자가 N극이면 N극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계자가 주어져 있고 이게 N극. 그러면 매극이면 이게 매극입니다. 매극, 매상이라는 것은 동기발전기 전부 다 3상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매극 매상의 매극 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극 매상의 홈수를 구하라 하는데 매극 매상의 홈수를 Q라고 쓰거든요. 그럼 매극 매상의 홈수는 무엇이 된다? 전체 홈수를 매극, 매상. 그래서 총 홈수를 극수와 상수로 나누면 이것이 무엇이 된다? 매극 매상의 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두면은 총 홈수는 36 슬롯이라고 했죠? 그래서 36을 무엇으로? 극은 4극이라고 줬습니다. 4극.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3상 동기발전기거든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매극 매상의 홈수는 12로 36을 나누니까 3이 되겠네요. 매극 매상 홈수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매극 매상 홈수가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권수는 어떻게 배열한다? 이렇게 이층권으로 배열하는 것이죠. 이층권으로 코일을 배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코일수는 홈수와 같이 36개가 되는 것이고 36개 코일수 매극 매상의 홈수는 Q로 써서 몇이 됐다? 3이 됐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3과 36이 돼야 되니까 3번이 되겠네요. 매극 매상의 홈수는 3이 되고 코일의 수는 홈수와 똑같이 36개의 코일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220V일 때 3상 전파저 정류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최대 전압은 점호각 알파 이코로 0일 때이고 3상에서 선간 전압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220V라는 이 입력 전압이라는 것이 선간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선간 전압은 3상 전파 종료일 때 변압기 2차측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변압기 주어지고 전파 종료해서 불이 종료가 되면 이런 그림이 되죠. 2개, 3개에다가 다이오드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연결해 준 것입니다. SCR이라고 볼 수 있죠. 점호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SCR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고 A상, B상, C상 이렇게 연결해 놓고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하의 저항 R가 되어서 이것은 상전압이 되는 것이고 이는 선간전압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이다? 이 전압이 220V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여기 부하 양단에 나오는 전압, 직류 전압의 평균값 ED는 얼마인가? 문제이죠.
삼상 전파 종류일 때 요 ED 값은 어떻게 된다? 요 ED 값은 이렇게 암기하시죠. 1.35 곱하기 V가 되는 것입니다. 요 전압의 1.35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목하기 0일 때 알파가 있고로 0일 때 최대 전압이 나온다 했으니까 접목학은 0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접목학은 0으로 보니까 1.35 곱하기 여기가 220V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97V가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297V. 이것이 삼상 전파 종류일 때 출력 전압의 직류 전압의 평균 값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297V에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3번이 있네요. 3번. 그렇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3번) 직류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은 계대 자속을 몇 배로 해야 하는가? 단 전압과 조류는 일정하다. 자, 이런 얘기죠. 직류전동기에서 회전속도는 어떻게 된다? 직류전동기 회전속도를 n이라고 썼을 때 회전속도 n은 상수인 k에다가 자속 y분의 역기절내기가 되거든요. 역기절내기는 공급 전압으로부터 전압 강하 IAR을 빼주면 되겠죠. 자, 요 값이 일정하고 이건 정수니까 일정할 때 요 회전 속도를 2분의 1로 줄이려면은 요 자속, 계대 자속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회전 속도와 자속은 반비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속도 얘를 2분의 1로 줄이려면은 얘를 2분의 1로 줄인다 하면은 이것은 몇 배가 돼야 됩니까? 이것은 파이는 2배로 증가시켜 주면 되겠네요. 자속을 계대 자속을 2배로 증가시키면은 이 직류전동의 회전 속도는 몇 배가 된다.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은 1, 2, 3, 4가 있는데 2배로 넓혀주면 되더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속을 2배로 높여준다. 그렇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54번 보시겠습니다. 54번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 60Hz 4극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속도는 1728rpm, 2차 일상의 저항은 0.025입니다. 2차 회로의 저항을 3배로 할 때 회전수는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니까 2차 측의 저항을 연결해서 2차 합성 저항을 변화시켜줄 때 회전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죠. 2차 저항 제어법에서 회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동일 토크의 조건이 있습니다. 토크가 동일한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동일 토크의 조건이 이런 식이 성립돼야 되거든요. 동일 토크 조건. 조건은 동기화투로 표시한 토크에서 2차 분자값에 S분지 R2'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값과 2차 측의 저항을 연결해서 R2 플러스 외부에서 연결한 저항 R 이렇게 쓸 때 얘가 변하죠? 그러면 이 슬립도 그대로 비례해서 변해야 됩니다. S'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요 처음 저항값에 몇 배가 된다?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했을 때 3배로 변화시켜졌다 했습니다. 3배로. 그러면은 토크가 동일한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슬립도 그대로 몇 배로 변해야 된다? S''이 3배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무엇이? 토크가 동일하고 그러면 이때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거든요. 이때 슬립이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회전 속도를 구하라. 자, 우선 뭘 먼저 구하시냐면 그럼 처음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의 슬립을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슬립을 먼저 구하려면 우선 동기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60Hz 사극이니까 동기 속도 NOS는 어떻게 된다? 동기 속도는 60Hz 사극이니까 P 4분의 120 곱하기 60 이게 동기 속도이죠? 1800이 되겠네요. 1800rpm이 되었다. 이게 동기 속도가 되는 것이며 그러면은 회전 속도 1728rpm으로 회전할 때의 슬립 S는 어떻게 되냐? 이 S를 구하는 것이죠. S 값은 얼마가 된다?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28 rpm을 빼주니까 우선 계산해 보시면은 0.04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3배로 슬립이 변화했기 때문에 2차 측이 저항이 3배로 변하니까 슬립도 3배로 변화하거든요. 그럼 S 프라임은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S가 되어서 3 곱하기 0.04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0.12가 되었네요. 그럼 슬립 S 프라임이 0.12일 때의 회전 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0.2일 때 회전 속도 NO 프라임이라고 쓸까요? 얘는 동위 속도 NUS에 1-S 프라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동위 속도는 1800을 아까 구해냈죠. 1 마이너스 슬립이 0.12라 0.12. 그럼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1800 곱하기 이것이 0.88이 되었죠. 그럼 1800 곱하기 0.88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아마 1584 rpm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2차 측 저항을 3배로 증가시켜주면 그때 회전 속도는 1584 rpm이 되었다. 1584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이 3번에 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55번 보시겠습니다. 단상면역기 세대를 이용하여 삼상 델타 결선하였을 때 1차와 2차의 전압의 각변이 위상차는 이렇게 물었네요. 1차가 델타이고 2차도 델타이면 원래는 각변이는 0도가 있습니다. 0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80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차 코일의 권선을 델타로 했다. 그럼 델타 결선이 이렇게 됐죠. 1차. 그러면 이게 언제나 중앙에서 이게 U단자, V단자, 도류단자 이렇게 천천히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차 측이고, 그러면 1차 측은 우리는 뭘 쓴다? 대문자로 써서 여기를 U단자 전압, V단자 전압, W가 되거든요. U, V, W. 그럼 2차 측이 똑같이 델타 결선이 됐다. 델타 이렇게 됐죠. 그럼 똑같이 델타일 때는 얘는 똑같이 2차 측의 전압이 U, V, W가 되어서 위상이 동위상이 됩니다. 위상 각변이가 0도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소문자로 U, V, W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 위상과 요 위상이 같죠? 같기 때문에 각변이 세타는 몇 도이다. 이럴 경우 각변이 세타는 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의 1, 2차 전압의 위상차 각변이는 0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것을 역으로 해놓으면 2차 측을 이렇게 역결선을 이렇게 되게 되면은 1차 측의 전압은 이렇게 되죠. 중심과 연결해 준 거니까 U상 요 V 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의 U V W. 2차 측은 이것을 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는 U를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U V W 이렇게 되겠죠. 이게 2차 측이 U V W거든요. 그러면 요 1차 측의 전압과 요 2차 측의 U단자의 전압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일직선이 되네요. 직선. 직선이고 보면은 직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2차 측의 U단자의 전압이 되겠죠. 그럼 요 위상차는 몇 도가 되는 것입니까? 항상 18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으로 계산하면 위상차 각변이 세타는 무엇이 된다? 그때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일 때의 각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0도, 하나는 180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변이는 여기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30도, 60도, 120도, 180도가 있으니까 답 요것 180도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각변이 또는 1, 2차 전압의 위상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56번 문제 보십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이렇게 물었네요. 임피던스 전압. 우리가 변압기 등가율을 그릴 때 시험을 하죠. 무바 시험과 단락 시험과 권선의 저항을 측정하는데 그 단락 시험을 할 때 실질적으로 부하의 2차 측을 단락하고 전격 전압을 공급해 주겠다 보면은
변압기가 다 소선됩니다. 단락전류는 매우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단락 시험 올 때 비례관계로 풀거든요. 2차 측을 단락시키고 전격 전압을 가해주면 전부 다 변압기 소선이 되기 때문에 1차 측의 작은 전압 0V로 좀 서서히 높이다 보면은 단락 전류가 무엇과 같은 값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그 변압기의 전격 전류와 같은 값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1차 측의 공급 전압을 무엇이라 한다? 그것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변압기 간이 등가위로 그리면은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1, 2차 저항을 합해준 것입니다. 여기다 여자 어댑미턴스가 이렇게 줘졌죠. 서셉턴스와 콘덕턴스를 이렇게 평균을 연결해서 여자 어댑미턴스, 여자 콘덕턴스, 여자 서셉턴스. 이게 변압기 1차 측의 공급 전압이 되죠. 2차 측의 공급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을 시켰습니다. 단락 쇼트. 단락시켜 놓고 이게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되는 것입니다. 환산한 저항과 리액턴스 합해서 임피던스라고 쓰죠. 자, 이 전압을 전격 전압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된다? 단락 전류는 매우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소선되기 때문에 단락 시험을 할 때 2차 측을 단락했을 때 여기다 전격 전압을 공급해주지 않고 0V에서 어떤 전압을 서서히 공급해줍니다. 이 전압을 서서히 증가하다 보면은 여기에 단락했을 때 여기 전류가 있죠. 단락 전류 IS가 무슨 전류와 요 변압기의 전격 전류 IN과 같은 값을 가질 때 요게 인간 전압을 뭐라 한다? 요게 임피던스 전압입니다.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는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고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은 값을 가질 때 1차 측의 인간 전압을 이걸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임피던스 전압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피던스 전압은 결과적으로 요 전압은 요 전압과 같죠? 요 전압 VS는 무엇입니까? VS는 요게 흐르는 전류가 전격 전류가 흐르는 것이니까 전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전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면 바로 임피던스 전압 V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 VS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전격 전류 IN 곱하기 변압기 내부의 임피던스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전격 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화를 무엇이라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뭐에 의한? 전격 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변압기 내에서 발생되는 내의 전압 강화를 무엇이라? 그것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보기를 보실까요? 전격 전류 시 2차 측의 단자 전압이다. 2차 측은 아니죠. 단자 전압은 단락시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변압기의 2차 측을 단락, 1차의 전격 전류와 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필요한 1차 측 전압이다. 이 1차를 단락하는 건 없죠. 1차는 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2번,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와 전격 전류와의 곱인 내부 전압 강화이다. 바른 편이죠. 전격 전류에 의한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 즉 전격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는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3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7번 문제 보십니다. 삼상 유도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에 사용되는 제동방법. 원래 유도전동기의 제동방법은 단상제동, 직류제동, 직류전원을 공급해서 교류전원을 제거하고 직류전원을 공급해서 전력을 열로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발전제동을 일명 직류제동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생제동, 그리고 가장 급속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상제동이 있습니다.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반대로 바꿔주면 역회전력에 의해서 급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가장 신속하고 강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일명 역상제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 인덕션 모터가 있을 때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삼상 교류전을 이렇게 RS, T상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R상, S, T상, 3상 교류전을 공급해 주죠. 이럴 때 이 전동기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제동을 걸 때, 요 3선 중에서 두 선의 결선, 어느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R상과 T상의 결선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무엇이 생긴다? 역회전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역회전력에 의해서, 와 마이너스 회전력에 의해서
급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뭐라 한다? 이런 것을 역상제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꾸어 역회전력에 의해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을 역상제동, 일명 플러킹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제동법 발전제동도 있고 희생제동도 있고, 마찰은 이것은 기력제동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상제동법이 있죠. 역상제동이 가장 강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돌아가다 딱 멈추는 역회전하거든요. 그럴 때 서로를 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킹 릴레이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플러킹이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58번 보십니다. 동기전동기의 진상전류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전동기에 대한 진상전류네요. 우리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있었죠. 동기발전기에서는 전기자 전류와 기전력, 유기전력이 동위상일 때 횡축반작용, 또 위상차가 있을 때 90도 또는 90도 앞설 때 뒤질 때는 직축반작용이 나옵니다. 동기발전기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유기기전력 2보다 90도 뒤질 때에 감자작용이 나오고 90도 앞서면 증자작용이 나왔죠.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어떻게 해서 반대가 되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진상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 전류 I가 뭐보다 전압 V보다 90도 앞선다는 얘기다. 그래서 앞선 전류가 흐른다. 진상전류는 앞선 전류가 흐르죠. 자, 그런데 이 전압과 이 역기전력 E는 어떻게 된다? 위상이 180도 이상 차가 있습니다. 역기전력 E와 전압 V는 역기전력 E와 V는 180도의 위상차가 있다. 180도 위상차. 왜? 공기전압과 역으로 나오니까 역기전력. 그러면 이것은 발전기와 같이 본다면 이 역기전력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다? 90도 앞선 전류를 180도 돌려주니까 결과적으로 뒤진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90도 뒤진 전류가 흐른다. 발전기와 비교한다면은, 그래서 전동기에서 진상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180도 회전시키면 뒤진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뭘까 똑같다? 발전기의 뒤진 전류와 전동기의 앞선 전류는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동기에서의 진상 전류는 발전기의 뒤진 전류와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감자작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압보다 앞선 전류는 무슨 작용을 한다? 감자작용을 하더라. 발전기와 우리가 반대를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전압과 기전력은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180도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위상일 때는 발전기나 전동기 다 횡축 반작용을 합니다. 이는 교차자와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감자나 증자라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앞선 전류는 감자작용을 하더라. 답은 4번이 되겠죠? 전동기와 발전기 직축반작용은 역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꼭 이해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권현형 유전동기 2차 회로의 한 상이 단선된 경우에 부하가 약간 커지면은 슬립이 50%인 곳에서 운전이 되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회로에 한 상이 단선되었다. 원래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호선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크 특성 호선은 삼상일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왔죠. 이게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호선입니다.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라고도 쓰죠. DS. 여기는 기동시 S 이꼬로 1일 때, 여기는 S 이꼬로 0일 때. 부하의 반항 토크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부하의 반항 토크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여기가 항상 운전점이 되거든요. 이건 부하의 반항 토크가 되는 것입니다. 부하 토크의 반항 토크, 부하 로드의 반항 토크입니다. 이 전동기의 토크와 역의 방향으로 생기는 반항 토크라고 쓰거든요. 부하의 반항 토크. 이게 안정 운전점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 중 2차 측에 일상이 단상이 되면은 일상 결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크 특성 원선이 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단상 시 2차의 일상 단상 시 토크 특성 호소는 T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만나는 점 어디가 된다? 여기가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는 아까 약 어디서 운전했다? S 이꼬로 0.05에서 운전했는데 여기는 약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약 0.55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약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약 50% 정도라고 씁니다. 약 50% 정도가 된다. 슬립 S 이꼬로 0.05 정도에서 안정운전이 되어버리는 현상, 이런 것을 어느 분이 알아냈다? 게르게스라는 사람이 연구했다 해서 게르게스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 중 2차 혈류의 일상 단선 시 정격 속도의 약 50%에서 안정운전이 되어버리는 현상, 게르게스 현상. 현상이라고 쓰죠. 그래서 게르게스 현상 보기에 찾아보시면은 3번에 있네요. 게르게스 현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60번 보십니다. 이상 서브 모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 물었네요. 이상 서브 모터. 이 서브 모터는 주로 의자방이라고 해서 자동 제어용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제어용 모터. 이 자동 제어용 모터의 속도 제어, 컨트롤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압의 크기를 컨트롤하는 전압 제어가 있고, 전압의 위상을 제어하는 위상 제어, 그 다음에 전압 제어와 위상 제어를 병행하는 전압 위상 혼합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 모터의 제어법에는 전압 제어, 전압 제어는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압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을 변화시킨다 해서 위상 제어가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혼용한 전압 위상 혼합 제어가 있는 것입니다. 서브 모터, 이건 자동 제어용 모터로서 전압 제어, 위상 제어, 전압 및 위상 혼합 제어가 있더라. 온도제는 없네요. 온도제는 해당사항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압 제어, 위상 제어, 전압 위상 혼합 제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더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5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힘든 문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